비록 이거 두 줄 하는데 1시간 걸렸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중에 네. 몇 가지 의의가 있었어요, 그지? 네. 그거는 백날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 정리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편하다. 근데 그 효과가, 근데 이런 거는 아까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내 경험에 비춰봐서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요,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 그럼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거가 생각이 나. 해야 될 거, 궁금한 거. 그게 바로 논문 테마가 되는 거야. 대개들 보면은 그것이 안 되니까 논문 테마를 못 잡아. 못 잡는 거야. 논문은 내가 쓰고 싶은 걸 써야 돼. 그치? 자기가 있는 거가 있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인데, 아까 각 그 10권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 각 권 밑에 논문 하나씩 쓴다. 지금 쓴 것도 좀 있고 그렇지만 그게 의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무튼 끝났어. 내 정리가 한 일주일 뭐 해서 마음의 정리는 끝났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다가 표시해 둔 거가 있어. 뭐 이렇게 할 계획표를. 그런 게 바로 그게 서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안 그런가? 여러분도 내가 이거 보내주면은 그런 거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은근히. 그게 내가 말하는 방법론이야. 자, 분서 내 변고의 의지. 자, 이 해법이 전필 필봉중 출 장공염 악인가? 용 화별이 신지 여진서 영자 팔법 용기를 부른다. 분서, 얘들은 분서라고 그랬다, 팔분서라고 그랬다, 지들 멋대로야. 특히 제일 그 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설문했자를 설문했자라고 거의 안 그래. 설문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순화각첩을 그냥 지들 멋대로, 어떤 때는 각첩 뭐 아니요 무슨 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각첩이 그럼 따로 있는 것 같잖아, 그치? 모르니까 설문도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거 몰랐었을 때는 설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일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몰라. 참 당연한 얘기. 그것은 역자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로 해야지. 각처라고 그랬더라도 순화각처. 또 어떤 경우 또 순화각처럼 또 다른 용어로도 쓰고 그래. 근데 그게 다 그 일리가 있는 거거든. 원래 그 순화각처의 그 긴 말이 있어. 그 중에서 자기들 멋대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아. 예기비를 갖다가 좀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쓰려고 하면 뭐 한측비를 쓰던가. 그게 원래 그 전체 명칭 중에 뭐 한측 뭐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래서 한측비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측비하고 하면 예기비라고 아는 사람 없어.
그게 통해 조금 아는 사람이나 좀 알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 분선을 빨리 8분서. 그러니까 8분서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 분서 나올 때는 요 분서를 해석한다. 서해를 나누는. 그러니까 사회가 나눠지면 뭐 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중요해. 8분서는 고해가 변해서 위지 고해가 변해서 된 것이다. 여기서 고해는 서한 예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 고해도 많이 알아야 돼. 고해가 뭐냐? 무조건 옛날 예서가 아니야. 그럼 이 고해 고자가 참 어려워. 아까도 말했었죠. 고문.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게 왜 어렵냐면은 고해가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의 통일한 이전 것도 고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저런 말을 하게 되냐면은 예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문제야. 소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예서는 대전에서 나온 거야. 전서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맞아. 근데 소전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전도 진예라고 그래. 진나라 예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진전이라고도 그러고 진예라고도 그래. 그러니까 예서는 대전에서 변한 거지 소전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해를 하고 했었을 때는 그 서한 예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 때 예서도 고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이 고해는 여기서는 서한 예서예요. 그것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해법, 여기서 해법은 법도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법도는 용정필, 전서필액을 쓰고 필봉에서 나왔다. 그때 요 전서는 대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소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장복, 필봉을 감추고 또 앞에 요건 악은 저기 하고 그러니까 요 필봉 끝을 얘기해. 끝을 거둔다. 그래서 참 저것도 참 필봉 얘기할 때 저런 게 좀 어렵더라고. 뭐가 어렵냐면은 필봉하고 필첨. 필첨은 끝, 붓끝. 물론 필봉이 붓끝인데 어떤 때는 필첨을 쓰고 어떤 때는 필봉을 쓰느냐. 그것도 어려워. 그럴 때 대개 그렇게 정의를 할 때 필첨은 그냥 그 붓끝이고 필봉을 얘기할 때는 대개 붓이 붓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은 요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 전체를 1분필, 2분필, 3분필로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좀 뾰족하게 하는 거. 여기서부터 1분필, 2분필, 3분필로 나눠. 요때 나눌 때는 1분필이 끝에 가세요. 끝에 필봉은 끝에 3분의 1 요것을 얘기해요. 재밌죠? 지금 내가 한 것은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붓끝은 그냥 붓끝이고. 그래서 필봉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요 파세, 파별, 파책과 별에
햇비침인데 주로 신지 펼친다. 그리고 진서에서 요럴 때는 진서라고 썼었잖아요. 그죠? 요럴 때 진서를 해서라고. 요럴 때 해. 영자의 그 영자 발법 용필과 같지 않다. 그 예설가 그렇게 합니다. 절월, 방경고절, 전절, 전적, 절철, 연, 필화, 요, 수부, 앙기보, 참이, 전의, 시유, 생동기취, 학서, 불변, 팔분했고, 난면, 용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몇 줄 사이에 지금 내가 말한 그런 그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저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한다. 근데 나는 그저 단연간 저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의 번역이 차이가 나요. 화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 맞습니다. 뭐가 이게 아주 그냥 단순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딴 사람도 번역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전문가 아니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 그냥 한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서단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왕펀은 어떻게 생각하냐? 왕펀이 그런 걸 좀 왜냐면 중국 계통도 이해되고 한국 계통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게 중요해. 어때? 선생님 말하는 맞아요. 전문 분야 번역은 전문가 해야 돼요. 지난번에 지금 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네. 얘기 내가 지금 너한테 그렇게 말했었을 때는 뭘 하냐면 너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의미야. 맞아요. 뜻은. 근데 너도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랬었을 때 네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던 중국어로 번역하던 그런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전문가의 그 번역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분명히 인식해서 번역을 해야지만 정확한 번역. 근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이렇게 번역하던 또 한국어로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중국어로 그렇게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왜 그러냐면 뜻은 통하니까.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이거 뭔가 허점이 있는 거야. 아까 진서, 정서, 해설을 한 말로 해설을 전부 다 쓴 거하고 똑같은 거야. 틀린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영자팔법하고 다르다. 이 영자팔법도 해서에서 나온 거야 원래. 여기서. 그리고 이 해서에서 나오기 전에 이 모양새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예서에서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진서도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서라고 쓴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진서를 해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했었을 때는 예서를 놓고 해설을 쓴 건데 그렇게 해설하고 쓰기에는 좀 아닌 거다. 선생님 말은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해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전서에서
예서로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별날획이 있는 거예요. 전서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삐치고 재치고 사치고 하는 거가 예서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영차팔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갈고리니 뭐 이런 거가 형성이 된 게 아니야. 그것이 형성이 된 것은 뒤에 영차팔법이 정리가 된 것은 해서 때 정리가 된 거라. 그러는데 그 원추형, 추형이지. 그 추형은 뿅아리꼴, 그러니까 그 처음 꼴은 예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필진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필액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설을 쓴 거가 나는 더 맞는 거야. 여기서 해설하고 쓴 거. 이해가 돼요?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걸 아까 같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좋은 글 쓴 거야. 그러니까 모르게 되면 이제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붙이기가 어렵지. 우리 말로. 그냥 우리 말로 좀 단순하고 통일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 용필이 다르다. 절에 말하기를 방경 뭐라고 굳세면서 고절 그 예스러우면서 요 꺾는다. 이 꺾는 거가 나오는 거가 방절. 요 방절이지. 이걸 보면은 방절이야, 그지? 두 개가 방절이고 경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고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 시대 이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 모양이 있으면서 방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물론 글로 쓰면 똑같이 나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지금 내가 의미 아시죠?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알고 이것을 번역하는 것하고 요 글자로 번역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똑같이 나올 때가 있지만 아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전적 이것도 이게 못이지. 못을 자르고 못을 자르는 것이 철인지 쇠인지 나 이게 좀 어려워. 철을 이렇게 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싹둑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왜냐면 전선은 이렇게 원피를 하니까 앞에가 동그라잖아요. 근데 요 예서는 딱 자르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내가 예서 쓸 때 전서처럼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탁 쳐서 이렇게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런 뜻이야. 이래야지 예서에 그게 맛이 살아간다고. 근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은 중복이라는 개념이 이 장복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붓을 자꾸만 이렇게 원필로 없는 습관만 나와. 네가 항상 그래. 근데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벌써 필법에서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쓰기는 원필로 쓰되 처음 해서 방필로 맛을 내줘야지만 예서 필액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그렇게 못하잖아. 왜 그랬어? 그게 암이 부족해서. 이제는 알겠지. 네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잘못된 거라고 너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 선생님이 두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알면은 필법이 달라져요. 손에서 움직임이. 이걸 못하는 사람은 가장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그냥 단순히 엎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둥그렇게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전서필법. 그러니까 이 없는 거가 여러분 그런 거 보고 한번 난 그거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의아할 것도 없지만 의아합니다. 김포공항
요새는 기포공항이 없지. 인천공항인가? 기포공항이 있긴 있다. 옛날 기포공항 보면은 활주로가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난 비행기 항상 탈 때마다 그거를 유심히 보거든. 활주로가 굉장히 기는데 쭉 한참 가서 끝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가. 그러는데 난 그걸 안 타봤지만 영화에서 본 거지만 구축함은 이 비행기도 조금 반토막처럼 생겼어. 그죠? 프라이드처럼 생겼어. 여기 저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리무진처럼 생겼고 비행기가. 물론 거기서도 낙하산도 하고 그러지만 그 구축함 보면은 그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보면은 이게 짧아. 그치? 배 아니니까 짧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딱 근데 비행기잖아. 똑같이 비행기고 아까 이륙 착륙이 똑같다고 원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아까 리무진처럼 이런 것은 이 활주로가 길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이 는 거의 수직하고 이게 짧잖아 이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물론 거기에 과학적인 뭐가 있겠지. 내가 말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하고 이치가 똑같다. 전선은 이걸 길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선은 이걸 짧게 하는 거야. 그 폭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앞에 하는 거는 똑같이 하면서 딱 잘라주면서 이렇게 나가줘야지만 그 뭐라는 그 방이라는 개념과 이런 게 딱 쓰면서 그것도 돼 있고.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굉장히 잘 설명한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이씨 그럼 어디서 못 들어 임마.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내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랬었으면 선생님이 많이 고민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필법에 운영이 돼서 글씨가 달라져. 서풍으로 완전히. 근데 그걸 못하면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저런 거 봐봐. 우진에서 그 진짜 같은 거 그 밑에 가운데 획 같은 게 보이죠? 그럼 저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원필이지, 그지? 근데 앞에 그런 부분이 딱 하고 아다지오 같이 딱 그렇게 있으니까 얘에서 기분이 나면서 다 들어가 있지. 아무튼 그지? 저런 게 어렵다. 저런. 근데 그 대신 위에는 좀 원필로 했었잖아. 그 진짜 그 위에 택은. 그러는데 가운데가 더 중심이 가잖아 눈에. 그래야지 전체가 절도가 있으면서 부드러움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야. 저걸 갖다가 방원 겸용이라고 하는 거야. 방필과 원필의 그 겸용. 근데 전선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런 거 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저게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요새 선생님 그 번역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가 그런 습관이 생겨진 거야. 그전 거보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똑같은가 달라. 어떤가? 화학적 어떤? 뭐가 좀 좋아요. 완성도가 아주 높아요. 어? 완성도가 아주 옛날 거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자, 그러나 그 피렉은 요렇게 되지만 피렉은 모름지기 부암 기복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립 전서 피렉을 또 섞어야 돼. 이것이 그래야지만
글씨가 지금 저 통용하는 서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서가 통용 서체라고 쳐. 그럼 여기 해서에 그전 서체를 쓰면은 예스러워져. 그리고 이후 글씨를 쓰면은 현대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추사 같은 경우는 예서에 전서 필액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스러워져. 검여 같은 경우는 예서 이런 데다가 부기 필을 섞였기 때문에 현대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실행하고 하는 거가 상당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도 이런 게 뭐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걸 넘어서야지 그게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한다. 아이고 거기에는 법도가 뭐 저건 예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일 뭐 그렇게 아주 충실하게 법도를 했었잖아요, 그지? 나는 걷다가 행기를 넣은 거야, 그지? 검여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저 중국 가서 공부했었을 때 강의 이런 저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북이서풍이 강한 거야. 그 사람 공로는 우리나라의 북이서풍을 유행시킨 거지. 근데 나는 여기다가 더 나가서 좀 유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행서필을 넣은 거지, 그지?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지? 원리는 간단해. 축지법 원리는 간단해. 이발이 닿기 전에 저발이 가고, 저발이 닿기 전에 이발이 가고, 그러면 돼. 내 축지법이 성공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사람 그 말밖에 못해. 이발이 닿기 전에 이발. 저발이 이발이 닿기 전에 저발이 가고, 저발이 닿기 전에 이발이. 그 말밖에 못한다. 그것이 바로 남은 것이 이런 서론이다. 따라서 이 서론을 읽을 때 아까 같이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단순 번역보다는 시대적 의미와 기타 이거 주변을 내가 많이 살펴봐야 된다. 그 시대 철학 이런 그러고 이 서론이라든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뭐를 간과했냐면은 그 시대 서풍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간과했어. 몰랐던 거지. 각 시대마다 달라요. 철학과 그 사상 이런 거, 정치 이런 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치? 예를 들어서 성리학이 발달될 때 하고 양명학이 발달될 때 하고 심학 이게 달라. 그 시대 생각과 풍토가, 그치? 공산주의가 발달될 때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될 때 하고 다르다. 시대 서풍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게 많아. 그거에 산물이 서해니까, 그지? 내가 처음에 겨울에 나 공부 포기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참이 전이. 그래서 이 전서필의를 넣어야 된다. 이게 참 간단하지만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랩하고 있다는 거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만 그치는 게 아니지, 그치?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예서와 이런 글씨에 예스러워지고 고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고화는 바로 그럴 때 쓰는 거야. 고화가. 비로소 생동한 정치가 있다. 또 학서 글씨를 배울 때 불별 8분 해법 8분에 요가 8분 해법 나오잖아. 8분서의 법도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남면 용석, 용석, 용석도 용은 원래 평범한 거고 속은 졸렬한 거야. 아니, 속된 거. 용은 졸렬한 거야. 평범한 거. 속은 속된 거. 이것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저 사람 참 그 글을 잘 쓴 거야. 그리고 이 제목이 뭐라고 그랬었지? 수학. 첨녀잖아, 그지? 첨녀, 성악 첨녀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첨이라고 하는 거는 지름길을 말하는 거지, 그지? 요라고 하는 거는 간략하게 요점. 그러니까 제목도 딱 맞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게 설명과 자세한 이런 거가 별로 없어. 그건 당연히 알으니까 요점만. 속성 아주 그 요점. 쪽집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역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 그 허학교는 아마 말 붙이기가 어렵다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랬었었는데 좀 어렵겠지 말 붙이기가. 근데 이 사람이 정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8분 실겸 중체지 장 능오 차리 방시 법사라. 그래서 이 8분서는 실제적으로 중체 여러 서체야. 여러 서체의 장점을 겸한 거야. 그래서 능오 차리. 그래서 능은 뭐뭐 할 수 있다잖아.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비로소 법서가 된다. 그래서 8분서가 그 추사도 예서를 그렇게 그 찬양한 거가 추사는 조금 그 유학적인 그 개념 그 이런 게 좀 많죠, 그죠? 당시가 또 그랬었고, 그리고 또 그때가 혼란스러울 때잖아, 그지? 근대로 넘어가는 그 사람은 근대를 밝혀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근대를 밝혀주는 사람. 그 이항 그 대원군도 그 사람 제자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어지러웠던 때라고. 따라서 그때는 그런 양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걸 더 이렇게 고치시키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런지 이 추사는 예서를 갖다가 사대부의 글씨로 갔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학양이 없으면은 예서를 못 쓴다고 그러고. 추사의 본 예서의 관점은 사대부만이 글씨를 이걸 쓸 수 있다. 그 말도 맞아. 왜냐면 대부분 그냥 그때 주로 쓰는 거가 행초서거든. 그거는 행초서는 그 당시 필기체라고 보면 돼. 우리는 지금 그게 쓰기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는 붓으로 쓰고 가고 그러니까 행초서는 필기체잖아, 그치? 누구나 써. 누구나 쓰는 거야. 근데 예서는 고상한 그런 인격과 이러한 것을 갖추지 않은 선비라면 쓸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서에 그렇게 했던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좀 추사 그걸 읽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추사는 자꾸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근원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예서의 근원. 그래서 추사가 쓴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쓴 것은 파책이 있고 이러한 도안 예서를 썼지만 이 사람은 근원을 올라갔기 때문에 서한 고해를 쓴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금속고증학이잖아. 금속고증학이라고 하는 거는 골동품 장사하고 똑같은 거거든.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 그치? 희귀하고 뭐 오래된 거가 좋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거가 고경. 그러니까 옛날 거울 이런 거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거울 전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있고 문양이 있고 그렇잖아. 이게 전부 다 뒷면이야. 나는 그 처음엔 의아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가 거울이 깨끗해야지 보잖아. 장식은 뒤에다가 하게 돼 있지.
문자 이런 것도. 앞에가 이런 게 많으면 이 거울을 볼 수가 없잖아, 용도가. 그러니까 그건 뒷면이라고. 그래서 대개 고개하고 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래 지금 남아 있는 거지, 북인이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추사는 그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파책이 없고 조형 감각이 그런 데서 더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 가로 세로로 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형적이지. 그래서 추사는 바로 조형적이 뛰어난 이유도 바로 그런 거다. 지금 선생님 말이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걸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착안하지 못하니까 형상적인 것만 연구를 해. 지금 내가 벌써 추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착안해서 하고 나면은 방법이 달라. 그리고 추사 글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고 왜 고증하게 저렇게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그 글씨와 같이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니까 정확한 연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못하니까 그냥 추사는 예서만 잘 써. 이거는 안 돼. 한계가. 자, 아무튼 그래서 8번서 고해가 예서가 법서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주장한 거야. 부서 수체 수다체 용필 일야 연필이 가차 이 형체 불가 장단. 근데 대저 그 글씨는 비록 다체 이럴 때 지금 이게 두 가지 해석이야. 앞에 이게 8분서라고 정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글씨는 체제가 많은 거. 근데 이것이 따로 부라고 시작해서 이 서예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걸 서예라고 반다고 하면은 여러 체가 있으나 여러 서체가 있으나 이런 뜻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읽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같이 체를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나는 뭐라고 했냐? 여러 소체.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본 개념인데 지금 내가 보면은 지금 이게 쭉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하면 법서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근데 모르겠어. 그 부분은 번역을 안 하셨어요. 네, 빠져 있네요. 어? 빠져 그 있어. 부분은 번역을 안 하셨어요. 뭐가? 번역을 안 하셨다고. 다체. 부서 수, 수다체 다체. 이 용필 일야라. 여기를 안 했다고? 네. 아니. 부 서수다체 이 용필 일편. 이쪽이 오른쪽. 일야라고 돼 있죠. 두 가지 변 야나 변이나 같은 그 거라고. 부분. 그건 없어. 해석을 빠뜨리셨다고. 내가 거기 해석이 없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만 이해가 되겠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변이라고 하면 한 가장자리다, 한 변들이다, 가장자리다 이러는 것이니까 한 부분이야. 예. 용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 체제가 더 좋을지 지금 그런 거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체제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에 8분서를 이어지려고 하면은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용필은 그 중에서도 한 부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면 피리를 또 반대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피리는 나오네 참. 피리는 가참 참고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리고 형체는 불가참난 어지럽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팔분서라는 하나의 서체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용필은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이고 필이는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거 전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형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가 바로 지금 저렇게 옛날 서론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저런 거를 파괴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변법이에요. 안진경이 안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비꼬리처럼 이렇게 파채. 그거는 예서필액이야. 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있잖아. 그거를 앞으로 뉘어보라고. 파책이지, 그죠? 파책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묘하게 해서에 적용을 시켜.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지. 내 다리를 수술했는데 내 다리가 아니고 돼지 다리를 갖다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진경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병법이. 왕유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체 불가 잡난이라고 쓰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새로운 그 창작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것을 반대로 한 거야. 그리고 다 반대로 했다. 그럼 미친놈이야. 예를 들어서 청나라 때 그 초서하고 전서하고는 완전히 그 상극이거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근데 초서하고 전서를 합작해서 만든 거가 초전이야. 조한광이 바로 그거를 만든 거야. 그 다음부터 이 대전이 예술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야. 전서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서가 예술적으로 쓰고 하는 거가 이게 다 보면은 그 조한광의 그때 그 창조에서 나오는 거.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걔가 미친놈이지. 걔는 이러한 이치를 거역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뭐 소나무 쓰니까 저걸 산소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저거 산소화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줬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인물화가 좀 초상화 이런 거가 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고 하면 그걸 같이 병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 대나무 저 줄기를 아주 그냥 그 저렇게 하고 그래야지 막 가지가 이런데 해서 뭐 옆에 태양 같은 것도 하나 그리고 그러면 좀 따사로운 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저 가지 모양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웃는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형용할 수도 있겠지. 그거를 갖다가 크게 부딪히지 않고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새로운 창작이 되는 거야. 또 그런 것이 더 극명하게 한다고 그러면 추상화가 돼.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어때?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초 서론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미친놈이지.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세계에서 크게 세계를 지배한 사람은 미친놈 아니면 안 돼. 히틀러 알렉산더. 다 미친놈이야. 왜 그러냐면 미친놈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런 데에서 자기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자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일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한 놈은 둘 중에 하나지. 죽거나 살거나, 그치? 사는 사람만이 나와 있잖아. 예술도 창조한 사람만이 돼 있는 거. 내가 그 피카소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 피카소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람꾼 누구지? 카사노바. 카사노바는 맨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대. 모든 여자를. 근데 다만 그 뒤에 한 번 만나고 안 만난 것뿐이야. 이 피카소도 마찬가지야. 피카소가 그림이 몇 개 이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때마다 왜 달라지냐면 여자를 만나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력도 높아지고 그러고서 이렇게 그 전에 만났던 여자 있잖아. 그럼 그림 주고 끝내. 미련 갖는 거는 그 지집애가 갖는 거고. 그리고 얘는 또 얘랑 스타일이 만나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얘가 하니까 품이 달라지는 거야. 그랬다가 얘가 또 뭐 실증이 나서 또 딴 뭐해서 이렇게 무슨 여자를 또 뭐 발레리나 그 전에 음악가에다가 이렇게 발레리나 뭐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풍이 또 완전히 그전 건 버려. 그러고 얘는 연락을 안 해.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끝나야지 되는데 미련 갖는 애가 있잖아, 그렇지? 그건 집팔자고. 그래서 나중에 유선 문제가 생겼죠. 그 그림 때문에.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추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들의 영향이 없었으면은 아니었더라. 영화가 2개 나오는데 혹시 피카소 뭐야? 한번 봐봐 그거. 2개가 나오는데요, 영화가. 씨 기다려. 그 옛날 거죠. 옛날 거야. 버전 옛날 거죠. 처음에 그 독일 저기서부터 나오더라고. 거기서부터 걔는 좀 반항이었었어. 그 배우도 유명한 배우였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봤었어. 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오래 가. 왜 그러냐면 나는 알거든. 그 변화와 아니면 기타가 아주 단순한 원동력이 있거든. 아주 단순해, 시작.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왜 사람 미워하는 것도 처음에 참 단순해. 살인 저지르는 거. 처음에 내가 너 뭐 이렇게 돈 꺼달라는데 안 꺼줬어. 아니면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안 받아줬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살인을 저져. 절대로 큰일로는 안 저져.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거지, 갖다가. 근데 그 사람하고 진짜 얘기해 보면 실은, 근데 그 말을 죽어도 안 해. 여러분도 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반성을 해봐. 누구 그 처음에 뭐였었냐면 조금 뭔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 그거 다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말하면 너무 창피한 거고 이런 거라고. 예술 학문 난 마찬가지라고. 한인 뭐 심각하게 들어. 재밌어. 그게 중요해. 한일 팔분서 필범 중출 포괄 전례 극고 초경 발지치 강지 기용 필지 의 강력 위지 최기 의양 묘 단구 경사 고인 어차 그 법급 신구
고 기격 기고 성비 욕 다차 차 일체이 현기 소자. 한나라 8분서, 한나라 사람의 그 8분서는 필봉이 가운데서 나온다. 이거 중복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포괄, 전서 예서를 포괄하고 긋고 아주 그 예스럽고 그리고 이거를 가파르고 또 굳세게 편함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마땅히 그 용필의 그 뜻을 알 수 있으니 알 수 있는데 강력 의지 이것이 심하게 한다. 몇 자는 심하는 거야. 색임이 심하다. 이 색임이 심하다 그러는 거는 안 좋은 말이야. 되게. 노력할 때는 저게 좋은 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뭐랄까 판박이가 계속 된다는 얘기야. 중복 생산이 심하다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자 최기 가장 꺼리는 것은 의양 그 형체 모양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묘사하고 돈 떠서 이렇게 임무하다 하는 것이어서 단지 구형사 형체의 닮음만 구할 뿐이다. 지금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대 반복만 한다는 얘기야. 거기에 창신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지. 고인 우차법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법도에 대해서 매우 그 심구 아주 깊게 연구하였던 까닭에 기운과 격식이 높고 예스러워서 진실로 비욕 다차 이 여러 서체 하나의 그 서체가 아니라 현기 소장 그 장점을 갖다가 현란하게 했다 빛나게 했다. 요지 한인 분서 수처 가서 붉은 서비 즉 비음 기명 기수 지서 단용 8번 기의 가지.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 북이서하고 예서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보면은 아들이야. 예서하고 해서는 조금 아니야. 남의 집 자식이야. 내 말을 이해하면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 자꾸 이렇게 단순해져. 이 사체. 그러면서 그 공부를 더 한다고 하면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결정적인 그 법첩 선택. 변하기 아니면 그 완성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나머지야 그냥 그놈이야.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딱 정복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는 장악할 수 있어. 근데 딴 사람들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베끼고 저렇게만 하니까 지가 멀리 가는지도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그건 진정한 사고다. 이해가 돼? 그게 바로 공부 방법이에요.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돼. 성실하다? 난 그걸 더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증오해. 노예는 성실할수록 좋아, 그지? 노예가 반란하면은 되냐 안 되냐?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그 로마 때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 이렇게 해서 전투사를 만든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전투사들이라고 한번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패배 국가의 장군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나?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그 중에 일부 싸움 잘했던 사람들은 장군 밑에 노예가 있었겠지, 그지? 걔들일 수도 있어. 걔들 싸움 잘하지만 의식이 없지, 걔들이.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의식이 있고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가 정신을 고치시키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폭동이 일어나. 그걸 못 말려. 왜 그러냐면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걔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냥 그 원형 경기장 가서 그냥 이 꼭두가시처럼 인형하고 죽던 말던 그거는 그렇게 지내왔을 거라고. 아, 영화가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옛날도 그 왜 그 양반들 높은 사람들 그 지금도 그 저 그 뭐 이렇게 그 계승이 안 되는 그런 저 삼족을 멸하니까 그 중에 유행이 적였던 사람들은 노비가 돼. 부인 뭐 이런 거 노비가 돼. 관노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관노지만 그 밑에는 없어져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철양의 거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아니면 또 관노에서 누가 또 얼굴이 예쁘다 저가고 그러면 좀 뭐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잖아. 또 사가고. 그럼 마음대로 항도하고 저가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옛날에 했었으면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 그지? 그 위만. 그 반역이 성공만 됐다고 그랬었으면 아예 이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야. 아우 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느 한 생각, 어느 결정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새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절대로 남하고 똑같이 따라 한다든가 뭐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도 기초를 배우는 게 아니야. 좀 발이 좀 이상하다. 기초를 배우되 염두가 창작의 머리가 있으면은 그 기초를 창작에 응용할 걸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 기초만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이 기초를 내가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쓰면서 이게 절 안 되고 하셨을 때 다시 기초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작품을 빨리 해보면은 자기가 안 되는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다시 기초라고 하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 원리를 알게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시킨다. 그러니까 임서할 때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임서를 하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글씨 쓰고 창작에 넘어가면 절대로 임서를 안 가. 그리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은 원래 임서 다시 있는 거예요. 알자 그러니? 그러니까 아주 그 저 심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못 배운 거예요. 의식이 없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그 속에서 허덕이고 되니 안 되느니 뭐 재주가 없네. 오늘은 뭐 별 그런 말 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걸 귀에 듣는다 안 듣는다? 나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 심리를 알으니까. 오늘은 내가 어제 부산 갔다 와가지고 바로 왔어. 피곤도 그래서 좀 잠도 좀 잘 자서 그랬는데 카페 같았으면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빌빌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는 거죠. 자, 요지 요까지만 하자고. 요지 한나라 사람의 그 8분서. 참 이 기분 나쁘지 어떤데 여기도 8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분서 이렇게 오라면 이게 왕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것도 문이냐? 왜 그러냐? 지금 한번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 지금 여기서 요지 두 자를 빼봐. 네 글자지. 여기다가 8자 넣으면 5글자야. 운이 안 맞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뜻을 분명하니까 그걸 다 알으니까 그 문장 격식에 그런 것까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아 이게 참 그 높은 격식을 가졌구나. 내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게 처음에는 미친놈 나쁜 놈 괴로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것을 이해하니까 아 이 사람이 참 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니까. 그런 게 내가 요즘에 달라지는 거야. 지금 내 말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지? 와, 벌써 이렇게 속아 넘어가잖아. 자기 뜻이 없고 그냥 내가 말한 거가 그냥 다 옳다. 이거는 공부 태도가 아니야. 참고야. 참고. 나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야. 자, 이 요자가 참 어려워. 이 요자가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번역 안 해요. 너 이게 기절이고 이게 졸도거든. 너 사망까지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너나 그저 학생들 그 저 중고 시간 가르치고 그럴 때 저거 뭐라고 안 가르쳐줘? 물론은 바로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굳이 번역하려면 그냥 요컨대 위에 말한 말을 요약하면서 뭐뭐 한다고. 오히려는 번역하지 않으면 좋다고. 물론 요약은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요. 영감님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빼고 뭐뭐 해야 한다로. 죽일 놈들. 그렇게 하는 게 다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시장 가서 뭐 나무를 샀어.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면 먹을 거 없어. 요거는 보기 싫어서 자르고, 요거는 맛이 없어서 자르고. 근데 그게 다 성분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 요자가 정말 앞에 나왔었을 때 이거 어렵더라. 근데 내용에 따라서는 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결론적으로 쓸 때는 요컨대가 좋고 또 이 내용이 그 어떤 조금 그 뭐를 위에 하는 그 당위성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요한다 이렇게 하는 거가 좋고 또 요 문장만이 조금 더 단독적으로 저기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해석 빼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왕폰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내가 정리해 준 게 맞지? 엄청 깔끔. 그럼 이렇게 정리까지 할 정도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한테 배우는 거는 좀 그런 걸 많이 배우면 좋아. 왜 내가 가끔 이렇게 뭐 정리해 주잖아, 그치? 그거 똑같은 고민에서 많이 있었던 것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건 딱 그 아주 그 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 수업 시간 내가 그때 그런 걸 많이 내가 대학교 때 그 철학을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막 그 독일에서 유학해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명현 씨라고 나중에 그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근데 한 학기 수업 내가 또 어떤 때도 이렇게 그 노트가 그때까지 뭐 있었더라고. 내가 그때 적은 거가 보니까 그 사람은 칸트 해결 그것만 가지고선 한 학기 했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논문이 그거였겠지. 자기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칸트 해결하고 맞는. 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따라서 이 강의 시간에 보면 어렵게 막 이것저것 막 그냥 현란하게 설명한다. 걔는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특히 젊은 교수들이 더 그렇게 많아. 근데 쉽고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리된 사람. 어렵게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내용물 많고 하고 그러는 건 정리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근데 학생들은 또 그런 데 홀려요. 이상한 얘기 했자. 우리는 뻔한 얘기 너무 뻔하거든. 근데 뻔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학생은 발전해. 내 말 좀 너무 뻔해서 할 말이 평은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아씨, 나를 길게 얘기했는데 지들은 그냥 한두 마디만 하고 한마디로 끝내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말할 필요가 없어. 진아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요컨대 뭐 이거 다 괜찮을 것 같아. 한나라 사람의 그 8분서를 알아야 되는데 수첩 따르는 곳마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부진 서비 글씨를 그 비석에서만 단지 비석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음 기명 그 기술주의에 있어서도 갖춰가지고 그 8분서를 사용하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지금 요 수철하고 쓴 거가 참 재미있어. 왜냐면 수철하고 하는 거는 그 곳에 따라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장소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거든. 여기서 장소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장소라고 했었을 때는 그 장소에 맞는 의존 행위와 용도라는 거가 있지, 그죠? 이게 말이 전부 다 지금 복합적인 거야. 나도 처음에 저런 말을 들었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 왜 그러냐면은 명나라 중기 때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그 폭이 길고 아까 그래서 그 전에는 왜 주로 내가 그런 걸로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의식 구조가 가옥 구조가 달라졌다. 그것도 하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 집에서는 그렇지만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는 그때 그러한 것들이 그 괴물을 알죠. 괴물은 보통 높이가 상당히 높아. 그거 들지도 못해. 말하는 근데 그 괴물과 같은 영향을 바깥에서 의존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글씨도 그렇게 커져. 불어가 아니라 어떤 구어처럼 글씨 이름.
그런 게 바로 장소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장맹용 이런 것도 내가 그때 뭐 하면서 내가 저기 했었는데 이러한 거가 거행을 하는 거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라에서 하는 거야. 나라에서 뭐 때문에 해서 이렇게 장면이 그런 걸 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그 각수 이런 것도 A급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그 거행 비석 그 제막시라든가 하고 그럴 때 여러 사람들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공묘삼비라고 하는 거가 공묘삼비가 예기부 을련부 사신비거든.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공자 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에 관한 거야. 그게 장소라. 따라서 공자 장소에 있는데 예술적으로 뛰어나겠냐고. 아니거든. 이제 알겠죠? 이런 장소 그 저기 어디에 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야. 시평석경 같은 경우는 장소가 그거잖아, 그치? 유학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예술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글씨를, 그치? 그 당시 가장 표준 서체로 봐야 돼. 장소 의미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단순했었지만 지금 이거 수처가 바로 그런 뜻이야.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세우는 거하고 마애각석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풍이 다르잖아.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러한 것들의 정의가 분명해지고 나면은 아 이런 거가 왜 이런 거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 그 전에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건 수천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아무 장소에서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잖아. 비석에서만 썼을 뿐 아니다 하는 얘기지, 그치? 비에만. 그러니까 비음도 쓰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여기 간단하게 말했지만 상당히 연구된 것을 결과적으로 말한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이해를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난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것은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지만 이런 문장과 기타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나 혼자 거기에 유출을 해서 그 전에 기초해서 이런 거를 섞으니까 어떤 내 나름대로 주관과 결론이 생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겼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창신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부터 내가 창신한다고 대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고 뭔가 남하고 똑같이 안 돼야 된다고 하면서 괜히 새롭게 한다고 막 이런 의심만 있지. 거기에 따르는 공부와 이런 것을 피나는 분석과 아니면 이런 어떤 감각 그런 뭐 이런 거가 없으니까 창신이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드레드래도 그거는 아니야, 그치? 내 말을 미치면 되는 거지. 풍반, 풍도는 풍반. 한인 8분 성각 다 박씨 당인 다 완호. 금지 매어 분서자 다 학비 비상자 작 박식상 가서야. 그래서 풍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인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을 인용을 해서
풍반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지, 그지? 결론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풍반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고 또 저기 했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겠지. 한나라 사람의 그 8분서의 그 석각, 이것도 내가 항상 이게 그렇지, 각석하고 나는 무조건 각석이야. 안 바꿔야지. 안 그러면 맨날 석각 각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석각은 뭐고 각석은 뭐냐고, 그지? 아침에 쓰면 각석이고 저녁에 쓰면 석각. 그런 사람이 박사가 다 그 박씨. 요거는 벗겨지고 막 저 가는 거고, 요거는 요 부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침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충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벌레 먹고 뭐 이러는 거. 그 이것도 참 우리말로 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워. 당나라 사람은 다 완어. 당나라 사람 거는 대부분 저 완어한 곳이 많다. 완어도 완전하고 크고 좋은 거야. 지금 그 8분서의 그 어두운 사람은 대부분 그 비유에 있는 글씨 이런 것만 배워. 그래서 요 박씨 그 형상을 쓴다고. 그러니 가서야 우스울 뿐이다. 이건 진짜 뭘 아는 사람이 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글씨 쓸 때 전부 다 이렇잖아요, 그렇지? 지금 탁본한 거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쓰잖아, 그렇지? 의심은 절대로 안 해. 이게 탁본이 어느 때인 것인지, 그리고 이 전에 글씨로 썼었을 때 모필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의심한다 안 한다? 꿈에도 생각 안 해. 그러고 학생들한테 코 잡힐까봐 그대로만 아주 그 손기술은 뛰어나가지고 그대로만 하려고만 그러지, 그치? 이런 걸 전부 다 한마디로 뭐라고? 죽일 놈. 왜냐면 그런 게 만연될수록 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 글씨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습관이 되니까 이상한 놈들. 근데 이상한 놈들은 항상 연구해보면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 하고 그러니까 걔들도 이미 그런 걸 아는 거야, 다. 그러면서 자기 창의성을 걷다가 얹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달라, 이 격이. 그렇다고 걔들은 뭐 다 잘 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수 우위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가 가지지 않는 이런 많은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를 통해서 한국 사단에 이렇게 했었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글씨가 달라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삼각자가 중요한 거야. 미친놈이 되지 마. 끝이야. 감사합니다.